안녕하세요. 프랑스 현대 철학의 주요 개념들 원문으로 읽기. 지금 우리는 그 쥘 들레이즈의 철학 개념들을 보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6번째 시간으로 쥘 들레이즈의 시네마에 나오는 그 영화 이론인데 거기에서 운동 이미지와 시간 이미지를 보려고 합니다. 운동 이미지, image, mouvement. 시간 이미지, image, temps. 요 두 개의 개념을 함께 묶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레이즈는 이거 글자 이렇게 됐지? 들레즈입니다. 들레즈는 그 영화 이미지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운동 이미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간 이미지인데, 그 운동 이미지라는 것은 젤의 그런 고전적인 영화들, 의 이미지를 이제 운동 이미지라고 이렇게 한 거고, 시간 이미지는 현대의 새로운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대 영화의 그런 이미지를 시간 이미지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이미지를 보기 전에 이것은 이제 베르그송의 그 듀레, 그 지속 개념을 이제 많이 이어받고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베르그송의 지속 개념을 좀 보고 넘어갑시다. 베르그의 지속 개념은 시간을 시계처럼 잘게 나눈 양적인 흐름이 아니라 의 시간에서 질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시간이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보통 시간을 이렇게 1초, 2초, 1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공간처럼 나누어서 생각을 하죠. 이제 그래야 편리하니까. 그런데 베르그송은 이것이 진짜 시간 자체가 아니라 시간을 편의상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르그송은 진짜 시간은 지속이다. 지속이란 순간들이 끊겨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스며들며 흘러가는 상태. 또 흘러가되 끊어지지 않는 내면의 시간. 그렇죠. 우리 시간은 이렇게 쭉 이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1초, 2초, 1시간, 2시간 이렇게 나누는 건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 편의상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런 공간처럼 나누어서 바라보는 그런 시간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속으로 쭉 이어서 흘러가는 그런 시간을 베르그송은 지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지속 개념은 이제 현대 철학에 아주 막대한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렇게 하고서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간단하게 운동 이미지하고 시간 이미지를 좀 요약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 이미지는 쉽게 말하면 고전 영화의 기본 방식이다. 여기서는 보통 이런 흐름이 있죠. 상황을 본다.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 생긴다. 그러고서 이제 그 등장인물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다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게 고전 영화가 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어떤 위기 상황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은 어떤 감정이 생기겠죠. 놀라거나 뭐 분노하거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상황, 감정, 행동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제 자연스러운 연결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 시간 이미지라는 것은 영화가 이렇게 흘러가질 않습니다. 운동 이미지처럼. 시간 이미지는 운동 이미지가 무너진 뒤에 나타나는 새로운 방식인데 현대 영화에도 새로운 경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영화가 왜 등장하게 됐는가 하는 것은 뒤에서 조금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이 시간 이미지에서는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이런 패턴이 이제 생겨나질 않죠. 이제 여기서는 그 등장인물이 오히려 행동하지 않고 멈춰 서서 망설이고 또 바라보고 기억하고 배회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그 등장인물이 행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머뭇거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 이미지는 행동하기보다는 시간을 직접 겪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텅 빈 방에 누가 있어요. 누군가 그 방 안에 멍하니 서 있어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과거의 기억이 스쳐가요. 무슨 이렇다 행동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시간이 이상하게 두껍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마치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사건보다 머문, 공백, 침묵, 기다림, 기억 이런 것들이 이렇게 뒤엉켜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현대 영화에서 이런 거를 많이 보게 되죠. 이런 영화 이미지를 갖다가 시간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좀 표로다가 좀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거고, 그 들레이지가 왜 이런 구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냐? 들레이지는 영화가 단순히 이야기를 보여주는 예술이 아니라 세계와 시간을 사유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라고 영화를 이렇게 보는 거죠. 고전 영화는 운동을 통해 세계를 보여주지만 현대 영화는 시간을 직접 드러낸다. 즉 영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이미지로 생각하는 철학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대충 그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서 이제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운동 이미지에 대한 들레지의 텍스트인데 자, 먼저 번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운동 이미지란 사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 즉 지속의
움직이는 절단면으로서의 운동을 규정하는 이미지다. 지속의 움직이는 절단면으로서의 운동.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건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끊기지 않고 이렇게 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움직이는 절단면이라는 것은 그 흐르는 그 시간 속에 그것을 하나의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보여주게 되겠죠. 흐르는 시간 속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것을 이제 절단면이라고 한 거고. 근데 그렇게 잘라도 여전히 그 안에서의 그 영상은 계속 움직이죠. 영화는 활동 사진이니까 움직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것은 영화의 한 컷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컷. 그것은 움직이는 절단면이죠. 그냥 정지된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죠. 움직이는 절단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제 지속에 움직이는 절단면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말하자면 운동 이미지다 이런 얘기죠. 운동 이미지는 변화하는 전체를 표현한다. 변화하는 전체를 표현한다. 이 전체는 스스로를 객체들로 끊임없이 분화시키면서 그 객체들을 살아있는 연속성 속에 함께 결합한다. 자, 한 편의 영화를 그려보면 아주 도움이 되는데 전체는 스스로를 객체들로 끊임없이 분화한다. 그러니까 그 영화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은 거기에 이제 수많은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를 갖다가 그 전체를 그 수많은 장면들로다가 이렇게 분화시키는 거죠. 이제 그걸 스스로를 객체들로 끊임없이 분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근데 그 객체들 살아있는 연속성 속에 함께 결합한다. 그런 이렇게 분화된 그런 한 장면들이 그냥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영화 전체 연속성 속에 함께 이제 결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겠죠. 그 얘기일 테고. 그래서 고전 영화에서 시간은 여전히 운동에 종속되며, 그렇죠. 이때 고전 영화에서는 시간을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냥 운동의 변화를 통해서, 그 운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에 종속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운동이 이어져 나가니까 그 시간은 운동에 종속되며, 시간은 운동을 직접 드러내기보다는 그렇죠. 행동과 반응 사이의 간격으로서 간접적으로 제시된다. 그렇죠. 인물들 간에 어떤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반응이 있겠죠. 그 사이의 그 간격으로서 간접적으로 시간이 제시된다. 이런 얘기인데, 해설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운동의 이미지는 사물들이 고정된 채 놓여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죠. 영화니까.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변화와 연결을 보여준다. 그 변화는 베르그송이 말하는 지속, 즉 살아있는 시간의 흐름에서 잘라낸 움직이는 단면이다. 그리고 영화는 개별 사물들을 보여주지만 그 사물들은 하나의 살아있는 전체 속에서 다시 결합되죠. 고전 영화에서는 이 전체가 주로 행동과 반응의 연쇄로 조직되기 때문에 시간은 그 운동을 따라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제 이것이 운동 이미지라는 겁니다. 운동 이미지. 고전 영화가 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원문을 보겠습니다. L'image mouvement est la détermination de ce qui se passe entre les choses. 운동 이미지란 사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c'est-à-dire du mouvement comme coupe mobile de la durée. coupe mobile de la durée. 지속의 움직이는 단면. 여기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upe mobile de la durée. 지속의 움직이는 절단면으로서의 운동, 무브먼을 규정하는 게 이 운동 이미지다, 이런 얘기죠. Elle exprime un tout qui change. 그 운동 이미지는 전체죠. tout qui change. 변화하는 그 전체를 보여준다. 그렇죠. 한편의 영화를 이제 전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계속 변화되면서 흘러가겠죠. qui ne cesse de se diviser en objet.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se diviser, 스스로를 분화한다. en objet. 여러 객체들로 분화가 되겠죠. 근데 그냥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tout en les réunissant dans une continuité vivante. 그것들을 결합하면서, dans une continuité vivante. 살아있는 연속성 속에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결합하면서, 그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야지 영화가 이루어지겠죠.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수많은 이제 객체들을 이렇게 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의 영화가 흘러가는 과정이 이렇죠. 그다음에 dans le cinéma classique, le temps reste subordonné au mouvement. 그러니까 고전 영화에서는 시간은 reste subordonné au mouvement. 그 운동에 종속되어 있다. Il en est la musique indirecte. 그것은 간접적인 그런 측정이다. 다시 말해서 l'intervalle entre une action et une réaction. 어떤 행동과 그 반응, reaction. 행동과 반응 사이의 그런 간격, intervalle. 그런 간격을 통해서 시간이 간접적으로 제시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좀 더 그 한 문장 한 문장을 상세하게 해설해 놓은 건데,
뭐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앞에서 되게 다 얘기가 된 겁니다. 또 지속이 움직이는 절단면으로서의 운동, 요거만 조금 한번 풀어놓은 걸 한번 볼까요? 지속이란 별거성의 지속, 듀레는 잘게 나눌 수 없는 살아있는 시간의 흐름이다. 즉, 시간은 시계처럼 딱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스며드는 그런 흐름이죠. 이것은 이제 지속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을 한 번에 다 볼 수가 없죠. 어떻게든 잘라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은 그 지속 전체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 지속을 잘라서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처럼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여러 시인들이 이제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절단면은 정지된 절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절단면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하는 전체, 전체 나뉘면서 다시 결합된다는 얘기. 자, 왜 시간은 운동에 종속되는가? 시간은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움직임의 전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은 행동과 반응 사이의 간격이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이미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시간 이미지, 현대 영화의 탄생. 그 시간 이미지의 탄생의 배경을 좀 보면은, 여기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그 큰 요인으로 등장합니다. 세계대전 이후 파괴된 도시와 수용소의 참혹함 앞에서 인간의 행동은 무력해졌다. 인간은 아주 무력한 존재가 됐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참혹한 현실을 그냥 바라볼 뿐이죠. 이때 탄생한 것이 행동보다 사유와 기억에 집중하는 시간 이미지다. 감각, 운동적 연결이 끊어지고 시간은 운동의 척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현재와 과거, 실제와 가상이 식별 불가능하게 뒤섞이는 어떤 결정체적 크리스탈, 결정체적 사유가 되는 요 크리스탈 이미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시간 이미지. 오늘 뒤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레지의 그 텍스트를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번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간 이미지는 더 이상 운동에서 파생되지 않으며, 운동에서 파생되는 게 이제 운동의 이미지죠. 시간을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형태 속에 제시한다. 이제 시간을 정의하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움직임의 비정상적 관계들을 풀어내는 것이 시간이다. 우리는 더 이상 행동하는 등장인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막연한 공간들을 지나가는 그저
바라보는 인물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시간 이미지의 영화에서는 우리가 어떤 고전 영화처럼 영웅적으로 행동하는 이제 그런 인물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주 무기력하고 그냥 멍청하게 그 어떤 상황을 그냥 바라보고 회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들을 만나게 되죠. 거기에는 과거와 현재가 수동체 구조 속에서 공존한다. 이 수동체 구조라는 것, 좀 이따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도 먼저 볼까요? 시간 이미지는 움직임의 결과가 아니라 시간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이미지다. 그래서 더 이상 인물들은 명확하게 행동하지 않고 어떤 공간을 응시하고 지나가며 머문다. 그 공간 속에서는 현재와 과거가 분리되지 않은 채 함께 공존하고 하나의 장면이 마치 기억과 현실이 겹쳐진 수정 같은 구조를 띠게 된다. 여기서 수정은 어떤 그 투명하고 맑은 그런 돌 보석이라기보다는 수정은 이제 수많은 면을 갖고 있죠. 수많은 면을 갖고 있는데 그 면들의 이제 비치비침을 서로 이렇게 반사하죠. 그런 수많은 면을 가진 그런 서로 반사하는 그런 형태의 수정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실과 어떤 기억이 서로 이렇게 비추면서 함께 공존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를 갖다가 그 수정 구조, 수정 같은 구조, 그래서 수정체 구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는 스튜디오 크리스탈린, 수정체 구조. 뭐 이것이 이제 그 시간 이미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L'image temps ne dérive plus du mouvement. 시간 이미지는 더 이상 mouvement, 그 운동에서 파생되지 않는다. 운동 이미지는 그 시간이 운동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Elle présente le temps pour lui-même. 그 시간 이미지는 시간 그 자체로 제시된다. 시간 그 자체로 제시된다. dans une forme directe. 직접적인 형태로. 시간이 그 직접적인 형태로 제시된다. 그런 얘기죠. 시간을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형태 속에 제시한다. Ce n'est plus le mouvement qui définit le temps. 이제 그 시간을 정의하는 것은 더 이상 운동이 아니다. C'est le temps qui libère des rapports aberrants de mouvement. Qui libère des rapports aberrants de mouvement. 그 aberrant은 이제 비정상적인 그런 뜻인데 비정상적인 관계. 그 운동의 비정상적인 관계. 이 말은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영화에서는 어떤 그 움직임,
뭐 주인공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그 인과 법칙에 따라서 그 질서 있게 전개가 되죠. 그런데 이 시간 이미지 영화에서는 그 운동들이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할 뚜렷한 이유 없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움직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풀어낸다, 리베어, 해방시킨다. 그것이 이제 시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on ne voit plus des personnages qui agissent. 그래서 이 시간 이미지에서는 우리는 그 행동하는 페르소나주, 인물들을 더 이상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은 이제 voyons. 여기서는 그냥 보는 자, 바라보는 자. 그 랭보의 그 voyons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보는 자.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보는 자. 그래서 행동하는 자의 어떤 대립적인 개념으로 쓰인 말입니다. 근데 그 보는 자는 qui parcourt des espaces quelconques. 어떤 공간, 어떤 공간, 그 이미 어떤 공간을 parcours 이렇게 지나가는 거기서 서성임은 그런 보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페르소나주를 보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페르소나주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멍청이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무아형을 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우리는 그 현대 어떤 영화를 보면 왜 저 주인공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저럴까 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où le passé et le présent coexistent.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그 시간 이미지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coexist 공존한다는 거죠. dans une structure cristalline. 또 수정체 구조 속에서 수정체 구조라는 것이 이제 그 서로를 비추는 서로를 비추는 서로를 비추면서 공존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게 된다.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이미지는 움직임의 결과가 아니라 시간 그 자체를 보여주는 이미지다. 그래서 더 이상 인물들은 명확하게 행동하지 않고 어떤 공간을 응시하고 지나가며 머문다. 그 공간 속에서는 현재, 과거가 분리되지 않은 채 함께 존재하고 하나의 장면이 마치 기억과 현실이 겹쳐진 수정 같은 구조를 띠게 된다. 자, 어느 정도 원문이 좀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이걸 풀어놓은 건데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된 거고.
가장 전형적인 게 이제 이런 거죠. 시간 이미지의 그 영화에서 어떤 인물이 무슨 행동을 영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라보고 목격하고 떠들고 기다리고 기억하고 견디고 이게 이제 부하이용의 태도죠. 부하이용 보는 자, 바라보는 자. 그래서 들려진 이들 행동하는 등장인물이 아니라 부하이용, 즉 보는 자들, 뭐 시각자들, 목격자들이라고 이런 인물들을 이렇게 부하이용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영화에서 인물은 영웅이라기보다는 시간의 증인에 가깝다. 그 다음에 이 수정체 구조, 이걸 조금만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크리스탈리네. 이게 이제 수정 이미지를 얘기하는 건데, 수정 이미지. 뭐, 이 수정 이미지는 거의 시간 이미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체 구조라는 거는 현재와 과거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한 장면 안에 함께 비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지금 보고 있는 얼굴 위에 과거의 기억이 겹쳐 보이는 장면이라든지 현재 장면인데 동시에 회상처럼 느껴지는 장면, 막 현재와 과거가 막 혼동되는 거죠. 현실과 기억이 거울처럼 서로 비추는 장면. 이때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것이 아니고 현재와 나란히 존재합니다. 베르그송의 시간 개념이 그렇죠. 과거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재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속에는 항상 과거가 같이 따라 있는 거죠. 그래서 수정체 구조는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흘러가는 선형 구조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구조다. 자, 이 시간 이미지에 대한 문단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시간 이미지 속에서는 가상과 실제가 식별 불가능하다는 건데, 수정 이미지 안에서는, 말하자면은 그 시간 이미지 안에서는 실제적인 것과 상상적인 것, 그러니까 악듀얼한 것과 빅듀얼한 것이 또 현행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 그렇죠. 요것이 이제 악듀얼이 현행적인 것이고, 빅듀얼이 잠재적인 것이죠. 르헬르의 리마시널, 그러니까 실제와 상상. 이제 이런 것들이 앵디세크나블로, 식별 불가능한,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구별되지 않게 된다. 더 이상 객관적 진리는 없고, 대신 새로운 현실들을 만들어내는 거짓의 힘들이 있다. 요거를 조금만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객관적 진리 대신 거짓의 힘들. Il n'y a plus de vérité objective. 객관적 진리는 더 이상 없고, mais 뭐가 있냐면, des puissances du faux. 거짓의 힘들, 거짓의 영농. 이제 거짓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힘은 뭐냐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거짓. 이때 거짓이 그냥 단순한 그런 거짓이 아니라
이 거짓은 이를테면 창조적 거짓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거짓은 단순히 틀린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힘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고전적 사고에서는 참, 거짓, 진짜, 가짜가 분명히 나누죠. 이분법이죠. 이분법. 근데 그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이분법들이 잘 안 맞죠. 그런데 수동 이미지의 세계에서는 현실과 반영, 또 사실과 기억, 현재와 과거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의 고정된 객관적 진리를 붙잡을 수가 없죠. 하나의 고정된 객관적 진리라는 것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고, 오히려 여러 시점, 여러 기억, 여러 허구적 구성들이 새로운 현실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즉 들레지의 거짓의 힘들이란 하나의 객관적 진실을 해체하고 복수의 시점, 기억, 허구를 통해 세계를 새롭게 구성하게 만드는 생성적 힘이다. 그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현실의 층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기억은 사실 그대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거짓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왜곡된 기억이 오히려 더 깊은 현실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거죠. 들려지는 바 이런 차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거 좀 그 다음에 더 이상 객관적 진리는 없고 대신 새로운 현실들을 만들어내는 거짓의 힘들이 있다. 이제 시간은 더 이상 직선이 아니라 지나고 있는 현재와 보존된 과거가, 현재와 과거가 서로 비추며 마침내 뒤섞이게 되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다. 하나의 거울이다. 자, 해설 조금 보겠습니다. 들레지는 시간 이미지를 여러 면이 서로 비추는 수정 이미지에 비유합니다. 기억과 환상이 뒤섞여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현대 영화의 결정체적 사유. 이것이 이제 수정체적 사유, 수정체적 사유죠. 수정체 이미지와도 같은 그런 사유를 보여준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가 아니라 입체적인 덩어리로 이렇게 덩어리로 존재한다는 거죠. 한 덩어리 안에 그런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거죠. 자,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Dans l'image cristal, 수정 이미지. Le réel et l'imaginaire. réel, 실제적인 것과 l'imaginaire, 상상적인 것. l'actuel et le virtuel, 현행적인 것. le virtuel, 잠재적인 것이 deviennent indiscernables, 식별할 수 없는 것이 된다. Il n'y a plus de vérité objective, 객관적 진리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존재하냐? Mais des puissances du faux, 거짓의 힘들이 존재한다. 그 거짓 힘들은 qui crée de nouvelles réalités,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힘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Le temps n'est plus une ligne droite. ligne droite. 직선이죠, 직선. 시간은 더 이상 직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어떤 거냐? 매 엘미화 시간은 하나의 거울이 된다는 거죠. 거울, 서로를 비추는 그런 거울. 근데 그 거울 속에서는 le présent qui passe et le passé qui se conserve.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과 se conserve, 이거 보존된 그런 과거.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가 se reflète, 서로 비춘다. l'un dans l'autre, 서로 비춘다는 거죠. 그래갖고 jusqu'à se confondre, 이제 혼합되다, 뒤섞이다 이런 뜻이죠. 그 현재와 과거가 뒤섞일 때까지, 즉 서로를 비춰서 마침내 이제 뒤섞이는 하나의 거울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수정 이미지 얘기를 했고, 자, 얘기한 거고, 요거만 잠깐 볼까요? 시간은 왜 직선이 아니라 거울인가? Le temps n'est plus une ligne droite, 직선이 아니고, mais en miroir, 거울이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죠. 과거가 지나간다, 현재가 있다, 미래가 온다. 이것이 이제 시간의 직선적인 흐름이죠. 그런데, 늘레지의 수성 이미지에서는, 시간 이미지에서는, 시간이 이렇게 단순한 선형 구조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현재가 단순히 과거를 뒤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가 서로를 반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거울 구조가 된다는 거죠. 계속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 거지만, 현재와 과거, 현실과 기억이 서로를 비추며 한 장면 안에 공존하는 이미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ዡ이 늘레지의 6번째 시간으로 운동 이미지, 이마우시 무브먼과 시간 이미지, 이마우시동, 늘레지의 후기 작품, 르시네마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개념이죠. 이 두 개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